세금이 무려 2억 원이나 준다고 합니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30억 로또, 강남 펜트하우스도 택한 절세 비법. 뭔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억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비록 제가 30억 로또가 아니고 3억 로또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을 쓰시면 꽤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출처 밝히고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고요. 안장원 기자님의 부동산 노트, 제가 좀 즐겨보는 그 섹션 중에 하나인데, 왜 제가 보냐면은 그 되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지난 7월 준공한 DH 자이 개포. 여기 그 굉장히 커뮤니티도 좋고, 여기서 이제 5명의 그 로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분 5분만 아닌다 하더라도 당첨자 대부분이 명의를 구부 공동으로 바꿨대요. 2018년 3월 분양가가 14억 원이던 전용 84제곱미터가 호가가 30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 어설픈 거 하지 말고 그냥 똘똘한 거 저거 하나 했으면 됐는데. 자, 지난해 9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레미안 리더스 원, 1317가구 가운데 꼭대기 두 개층씩을 차지한 펜트하우스가 2가구인데 238제곱미터 전용 면적, 238제곱 전용 미터라면은 일반적인 공급을 하면 75평, 한 8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하고 이제 205제곱미터가 있는데, 업계는 몸값을 각각 70억대, 60억대로 본다. 그러니까 평당 이제 1억 정도 가까이 보는 거죠. 분양가가 각각 39억, 35억이는데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제 가는 겁니다. 2018년 10월 청약 접수 때 각 17명, 19명이 신청했다. 야, 지금 보면은 뭐 땅을 치지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누구나 말하는데, 그런 건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청약 가점제에 따라서 모두 무주택자가 당첨이 됐고, 238제곱미터는 만점 84, 그리고 205제곱미터는 67점. 대박입니다. 법원 등기자료 보면 당첨자들은 당첨 이후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명의를 공동으로 바꿨다. 여기서 핵심은 일부 지분 딱 6억까지. 아니면 이제 6억을 살짝 넘어서 증여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게 오늘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무조건 그 작업은 빨리 해라.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그 2개만 기억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더 좋고요. 전매 제한 동안에도 부부간 증여는 예외로 허용된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은 말 그대로 이제 전매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건데, 부부간은 항상 예외로 허용이 됩니다. 지난달 11일 계약 해지분 5가구 무순위 청약, 소위 말하는 줍줍에 25만 명이 몰린 일원동의 DH 자이 개포, 아까 그림이 있었죠. 당장 팔아도 1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특히 이 경우에 거주 요건도 없어가지고 세를 그냥 바로 나가지고 충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진정한 로또였죠. 2018년 3월 최초 분양된 예상된 차익이 5억 이상이어서 만만치 않은 분양가에도 청약 경쟁률 25대 1을 기록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당첨자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가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좋습니다. 238제곱미터 펜트하우스 평면도인데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시면 일단 침실이 3개가 있고요. 이쪽에 가면은 이쪽이 이제 안방이 되면서 욕실이 되면서 서재가 있고, 이쪽에 가면 욕실이 2개나 더 있네요. 부럽다. 우리도 언젠가 저런 집에 살 수 있겠죠? 그쵸? 희망을 갖고 합시다. 자, 부부간 로또 아파트 분양권 나누기가 확산되고 있다. 청약과 당첨은 어쩔 수 없이 개인별로 이루어지지만, 분양 계약 후에 증여를 통해서 공동명의로 변경이 활발하다. 젊은 층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청약 접수한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서도 5월 계약 후 2개월 새 절반에 가까운 당첨자가 공동명의 신청했다. 무조건 공동명의 해야죠. 공동명의. 자, 공동명의 급증은 부부 평등이란 사회적 추세와 함께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 특히 서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정말 거기 트리마제, 갤러리아 폴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 3개가 거의 3대의 대장 아닙니까? 그쪽에
270여 가구 가운데 공동명의가 절반이 넘는 150가구다. 모두 준공전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 변경했다.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분 최대한 6억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위례 공공분양 아파트 1600가구에서도 절반인 800가구 정도가 계약 다음 달에 변경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 사살 나오죠. 부부 공동 명의 변경은 빠를수록 이익이다. 준공 후보다는 준공 전에 하더라도 기왕이면 분양 초기가 낫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헷갈려 하시거나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첨 또는 전매가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준공이 됐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준공 전에 이때 하라는 겁니다. 1번보다는 2번보다는 1번이 낫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당첨되자마자 직후에 하는 게 좋다.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당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당첨이 됐다고 하고 기분 좋은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림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하시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 그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곳은 전매 제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제3자하고는 불가능하고요. 부부간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제3자하고 한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6억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부부간 증여세 6억 공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과거 10년 안에 내가 다른 거 증여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분양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취득세가 있다 없다? 없다. 증여 취득세가 증여금액의 4%인데 물론 다주택자고 조정대상 공시가 3억 넘으면 12%죠. 자, 증여 금액 기준이 현재 공시가격인데 2023년부터는 시세로 바뀔 예정이다. 요거 우리 그 얼마 전에 이장원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준공 후 증여 취득세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 당연하죠.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이 40%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에 따라서 70%가 아니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되면은 90%까지 가는 거죠. 자, 분양권 증여 금액은 증여 시점까지 실제 납부한 계약금 등의 웃돈,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다. 분양권 10억 원인 아파트에 당첨돼서 계약금 2억 원을 내고 계약한 뒤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 증여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내면 된다는 거죠. 분양 초기에는 웃돈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서 증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증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준공이 다가올수록 납입 금액이 늘어나고 웃돈도 올라가서 증여 금액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당첨되고 나면 뒤로 갈수록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뒤에 하지 말고 최대한 요 앞에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필 세무사님은 자,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6억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10년간 6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7, 8년 전에 이미 한 5억 정도 했는데 깜빡하시고 또 10년 되기 전에 6억을 또 해버리면은 그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자, 10년간 6억이고 증여한 뒤 대신 납부하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어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웃돈이 많이 붙은 준공 후보다 세금이 훨씬 적다. 그러니까 일찍 하라는 겁니다. 일찍 하라는 거. 이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일찍 하면 된다. 그 일찍 하니까 준공 전에 해야 되고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중도금을 내기 전에 이미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명의를 하면 또 뭐가 좋아요? 종부세도 세금이 줄어들죠. 물론 2주택 이상 고가주택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오히려 더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청약 중심이잖아요. 청약인 경우에는 주택이 없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주택이라는 말이죠. 그럼 1주택이라고 보면은 그냥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죠. 거의 그냥 99%. 자, 단독명의 공제금액이 9억에서 11억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이제 오르죠. 통과됐으니까. 공동소유는 각각 6억씩 모두 12억까지 공제받는다.
세금을 내는 12억 초과분이 둘로 나뉘어서 적용세율도 내려간다. 레미안 리더스 원 올해 공시가격이 50억인데 11억 공제 기준으로 종부세가 단독 명의하면 5,200만 원, 공동 명의는 4,100만 원으로 1,100만 원 차이가 난다. 야, 이거 당첨이 돼도요. 보유세 1년에 4천만 원 정도 나가는군요. 어마무시한데요. 자, 이유진 세무사는 또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단독 명의에게만 주어지지만 올해부터 공동 명의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 명의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입니다. 다주택은 안 돼요. 공동 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했을 때의 세금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9월달 곧 연락이 갈 겁니다. 1세대 1주택이신 분들, 다주택이신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공동 명의 비용과 세금을 여기 이제 김종필 세무사님이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분양가 12억이면 2억이면은 그 전에 준공전을 하면 증여세도 안 나오고 증여취득세도 안 나오지만 준공 후 시세가 이제 20억으로 뛴다 그러면은 준공 후에 하면 증여세도 나오고 뭐 4%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증여세는 이제 4%가 아니죠. 증여세는 여기 금액에 따라서 나오고 증여취득세가 또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준공 후 공시가격 15억, 양도가격 30억 되면은 뭐 단독 명의였을 때는 종부세가 10년간 대략 7,500, 공동 명의는 4,500, 양도세 단독 명의 2억, 공동 명의 9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게다가 공동 명의는 기본 공제를 2번 받죠. 이제 정확하게는 사람이 한 명에서 2명은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임당 250만 원씩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2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조금이라도 줄고 양도 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세율이 낮아져서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득 금액을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니까 좋은 거죠. 단독 공동명의 간 양도세 차이는 더 커진다. 자, 단독 명의 공동명의 간 양도세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진다. 왜냐하면 여당이 추진하는 양도 차익별 장특공제가 차등화하면 양도 차익이 적어야 공제율이 올라가서다. 국회에 제출된 여당안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 보유 거주에 해당하는 최고 80% 공제율을 양도차익 15억 원 초과하면 50%, 10에서 15억이면 60, 5에서 10억이면 70, 5억 이하는 80%로 조정한다. 그러니까 명의를 나눠야지 그 해당 명의자별로 양도차익이 더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필 세무사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양도 차익이 18억일 경우 양도세가 단독 명의 2억이지만 단독 명의로 하면은 양도세가 2억이 나오지만 공동 명의 세금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든다. 시세보다 8억 저렴한 12억에 분양받아서 10년 후 보유 거주한 뒤 30억 원에 양도하면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간 종부세 양도세 차이가 1억 4천으로 추정된다. 레미안 리더스 원 경우에는 공동 명의가 2억 정도 세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냈다. 근데 저걸 왜 팔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10년이니까 그때는 좀 팔 수 있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된 3기 신도시든 대부분 로또로 꼽히는데 새우 로또를 키우기 위한 부부 공동 명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3기 신도시 같은 그렇지 않아도 분양권이 인기가 많은데 이제 3기 신도시로 하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수요를 좀 이렇게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던지 간에 지금 여기 사례에는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가 주택을 했지만 어지간한 경우에는 그래도 양도 차익을 좀 날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준 로또에는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청약에 도전을 하고 내가 현재 무주택 상태고 저 청약에 당첨이 돼서 생애 첫 주택이 된다 그러시면은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하시면 종부세가 줄어들고요.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리고 1주택이니까 그래요. 1주택이니까.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가 그 양도세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특히 이제 고가주택을 하면은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이렇게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 청약을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 나는 아닌데 내 주변에 청약을 지금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당첨되고 대부분 다 전매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전매가 안 돼요. 그런데 부부간의 공동명의는 된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 공동명의 빨리 하라고 하시고, 그때 아마 이제 청약이 되고 나면 혼인신고를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명의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셔야 되겠죠. 네. 첫 번째 기사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이제 사실 계속해서 요즘 이슈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1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청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에 구축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청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정말 좋은데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정말 좋은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2020년 2월 달에 아파트 투자의 정석 책도 쓰고 그 전에 이제 2019년부터 책을 좀 쓰고 있었겠죠. 그래서 2년 전이 2019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청약이 인기긴 한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기한을 두라고 했어요.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해서 안 되면 빨리 구축이라도 사라.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듀얼로 좀 가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구축을 매입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하는데 물론 이제 최종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저는 만약에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좀 정해두고 그 외에는 그냥 기존 구축이라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온리 청약으로 가고 기존 구축은 안 사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값이 좀 조정이 되고 하락을 하면은 그때 사겠다. 그러신 분들은 얼마가 떨어지면 살 건지 좀 그걸 미리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못 사실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많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사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동명의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다. 1주택자도 기존 구축을 사더라도 그냥 공동명의를 하는 게 이득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기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